어제 전국 곳곳에서 한국전쟁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전 세계 단 하나뿐인 유엔군 참전 묘역이 있는 부산에선 그 의미가 더욱 남다른데요. 4년 전부터 이곳에 사후 안장도 허용되면서 한국 땅에서 영면하라는 유엔군 용사들의 발길이 늘고 있습니다. 송강무 기자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부터 3년 동안 이어진 6.25 한국전쟁. 숨지거나 다친 이들만 390만 명에 이르는 한국 현대사의 비극이었습니다. 특히 머나먼 이국 땅에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참전한 21개 나라, 유엔군 사상자는 15만 7,800명. 전사자 3만 6,800명 중 2,290여 명은 유엔 기념공원에서 영면 중입니다. 당초 전사자들의 유해만 안장됐지만 4년 전부턴 사후 안장도 허용되면서 69년 전 기억을 찾아 한국 땅을 밟는 참전 용사들의 유해도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잘 관리되어 있는 곳에 이 생사를 같이 했던 이 전우들과 함께 한다면 좋겠다라는 의사를 굉장히 많이 전달해 오셨고, 전 세계 후손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캐나다에서 부산까지 찾아온 후손들이 민간 주도의 첫 추모식을 열고 자국 참전 용사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Amazed by how many soldiers are buried at the cemetery, but also to see how well kept and respected they are from the Korean community and government. 사후 안장이 허용된 이후 유엔 기념공원에 잠든 유엔군 용사는 모두 9명. 앞으로 5명이 추가로 부산에서 영면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국내를 찾는 유엔군 참전 용사들의 넋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송강모입니다. 바다에서 생계를 잇는 어업인들의 근무 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바다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그로 인해 사망할 확률이 다른 산업군에 비해서 10배나 높았습니다. 박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6월 영도 앞바다를 지나가던 어선에서 밧줄 작업을 하던 60대 선원이 얼굴과 오른팔에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또 지난해 8월엔 저인망 어선에 타고 있던 20대 외국인 선원이 갑자기 쓰러져 해경이 긴급 구조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열악한 근무 환경에 노출되다 보니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배에서 미끄러져가지고 부상을 많이 입는 입장이고, 그리고 또 그 선박이 조업하면서 노을 파도에 인해가지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실태 조사 결과 어업인의 재율은 5.5%, 농업이나 제조업, 건설업 등에 비해 최대 10배 이상 높았습니다. 어업 재해 사망률도 4%를 넘나들고 있어 일반 재해 사망률 1.2%보다 훨씬 높습니다. 뇌졸중이라든지 갑자기 쓰러질 경우 이동하는 과정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육지에 와도 치료가 거의 힘든 상태가 거의 많습니다. 어업인의 부상을 막기 위해선 작업 환경 개선이 급선무지만 당장은 헬멧과 장갑, 추락 방지 벨트 등 개인 보호 장비 보급이 시급합니다. 예방센터와 같은 전문 기관 설립도 빨리 이뤄져야 합니다.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그런 강제 규정, 그리고 작업 환경이나 안전장비 이러한 것들을 좀 구축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지원 기반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함께 50%에 머물고 있는 어선원 보험 가입률을 대폭 끌어올려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흔히 해녀라고 하면 제주도를 떠올리실 텐데요. 부산에도 해안가를 중심으로 해녀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령화로 인해서 그 수가 점점 줄어들자 해녀 문화를 보존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김윤아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잠수복을 입은 해녀들이 물질을 하고 있습니다. 바닷속에서 노련한 손놀림으로 바위에 붙은 참고동을 떼어냅니다. 한나절 동안 건져 올린 해산물이 한가득. 갓 잡은 해산물을 바로 손질해 손님에게 팝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잡아야지. 여기 없으면 또 저쪽으로 가고. 잡으면서 이렇게 홍아리 보면 많이 잡아지면 기분이 좋지. 1890년대 제주에서 출향한 해녀들이 영도에 정착하면서 현재 부산 8개 지역에서 해녀들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녀들은 이렇게 해산물을 채취하고 직접 판매도 하면서 이곳에서 삶의 터전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이곳 해안가가 해녀들의 역사 그 자체인 셈입니다. 하지만 지난 2010년 1,000명에 이르렀던 부산 해녀는 지난해 889명으로 100명 넘게 줄었고
최근엔 감소세가 뚜렷합니다. 나이별로는 70대 이상이 463명, 60대가 234명으로 60대 이상 고령자가 96%를 차지했고 30, 40대는 4명에 불과했습니다. 젊은 층의 유입이 없는 데다 건강 등의 문제로 자연 감소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최근엔 청년들이 나서 해녀 문화를 연구하고 해녀 문화 전시관이 세워지는 등 해녀 보존을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젊은 층들이 해녀로 유입이 되지 않고 있고 하기 때문에 해녀 문화가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영도 해녀 문화를 개성, 보존 또 우리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사라져가는 부산 해녀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에 대한 자각과 전승 노력이 과연 어떤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산일보입니다. 동서구가 전 구간 철거 논의 본격화라는 제목의 기사가 일면에 실려 있습니다. 부산시가 사상 해운대 대심도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면서 구간에 겹치는 동서고가로 철거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 이현승 의원에 따르면 부산시가 GS 건설과 논의하고 있는 동서고가도로 철거 구간은 남해 고속도로 제2지선에서 7km 구간으로 부산 진구 1원까지의 철거를 논의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사면입니다. 1인 가구가 빠르게 늘어 전체 가구의 30%에 육박하고 있고 맞벌이 부부 비중도 46%로 상승했다는 기사입니다. 지난해 부산 지역의 1인 가구 비중은 29.2%로 전국 평균과 동일하게 나타났는데요. 또 맞벌이 부부 비중은 제주가 61.5%로 가장 높았는데 부산은 39.8%로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렀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국제신문입니다. 믿음 가지 않는 부산 포트홀 관리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도로 위 지뢰로 불리는 포트홀에 대해서 시와 일선 구군이 기본 현황조차 제멋대로 집계하는 등 대책 마련에 소홀하다는 건데요. 같은 구군 내에서도 포트홀 건수가 갑자기 줄거나 오히려 느는 등 집계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부산을 찾는 대만 관광객이 크게 늘어 주요 고객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해 부산을 찾은 대만 관광객은 23만 8천 명으로 일본, 중국에 이어 세 번째를 차지했고 증가율은 27.7%로 앞에 두 나라보다 더 컸다고 합니다. 관광객이 늘면서 지난달 부산 대만 간 항공 노선 편수도 총 482편으로 1년 사이 36편이나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올해 첫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산 챙겨 나오셔야겠는데요. 장마 전선이 당초 예상보다 이르게 북상했습니다. 남쪽 해상에서 따뜻하고 많은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비구름대가 다소 강하게 발달했는데요. 따라서 오늘과 내일 남부지방뿐 아니라 중부지방에서도 비가 오겠습니다. 지금은 제주도와 전라도를 중심으로 비가 오고 있는데요. 일부 경남 서부 남해안에는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이 비는 오늘 오전 중에 부산과 울산, 경남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내일 오후까지 20에서 6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돌풍과 함께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고요. 비가 내리는 동안 안개도 짙게 낄 것으로 보여서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산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높게 출발했습니다. 한낮 기온은 25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경남도 비가 내려 낮 동안 예년 기온을 조금 밑돌겠습니다. 한낮에 양산과 창원이 25도, 울산은 24도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남해상에는 바람이 점차 강해지겠습니다. 물결은 최고 2.5m까지 다소 높게 일겠고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금요일인 모레는 비 소식은 없겠지만 토요일에 전국에 다시 장맛비가 오겠습니다.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많은 비가 예상되고요. 비가 내리면서 당분간 기온은 크게 오르지 않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산의 주요 행사와 일정 알아보겠습니다. 투데이 부산입니다. 6월 항쟁 32주년 기념 학술 토론회가 오늘 오후 동아대 부민 캠퍼스에서 열립니다. 서울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부산과 광주의 6월 항쟁을 상세하게 조명합니다. 자원 감소와 고령화로 위기에 처한 수산업 혁신을 위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학술대회가 오늘 오전 해운대 그랜드 호텔에서 열립니다.
지속 가능한 양식 산업과 수산기술 혁신 R&D 방향에 대한 토론이 이어집니다. 오늘 오전 기장군 대변항에서는 어린 감섬돔 10만 마리를 방류하는 행사가 열립니다. 수산자원연구소에서 100일 정도 키운 치어인데요. 연안 자원 회복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행사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지어져 최근 등록문화재에 등재된 옛 동네 역사에서 오늘 저녁 콘서트가 열립니다. 퓨전 국악과 성악 무대가 마련되고 지역 주민 누구나 함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부산이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이 시간 야무진 경제 코너를 통해서 생활 속 경제 이야기 들려드렸었는데요. 오늘부터 당분간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오늘 첫 시간 소비 트렌드의 급격한 변화 속에 부산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정은주 기자입니다. 해운대구 반여동의 한 물류창고. 캔 참치부터 인스턴트 죽까지 국내 굴지 종합식품 회사의 제품이 쌓여 있습니다. 개인 슈퍼마켓이나 식당에 납품되는 제품들입니다. 이곳은 한때 직원 12명에 차량 7대로 400여 개의 거래처에 납품했지만 동네 슈퍼가 사라지면서 사업 규모가 줄었습니다. 대기업 SSM이라든지 그다음 편의점이라든지 대형 할인마트 쪽으로 많이 뺏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이제 저희들하고 같이 동방 상승할 수 있는 우리 거래처들이 없어지니까. 아파트 상가에 있는 동네 빵집입니다. 부산 유명 빵집에서 경력을 시작한 윤 대표가 대형마트 입점, 베이커리 카페 등을 거쳐 이곳에 새롭게 자리를 잡은 지는 6개월째.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 15시간 이상씩 쉬는 날 없이 일하지만 한 달 손에 쥐는 돈은 100만 원 남짓입니다. 재료비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40% 전체 매출에 40% 나오는데 실제로 임금 한 사람 직원 임금비 떼고 달세 떼고 재료비 떼고 나면 기시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남을 정도로 지금 어렵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두 분의 소상공인, 이들 역시 부산 경제의 엄연한 한 축이랄 수 있습니다. 부산 전체 사업체 중 소상공인 사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86%, 종사자 수는 40%입니다. 전국 평균이 36.8%니까 소상공인 사업체에서 일하시는 분들, 부산이 전국 평균보다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부산 소상공인 영업이익률은 크게 떨어졌습니다. 5년 단위로 실시되는 통계청 경제총조사를 보면 지난 2015년 부산 소상공인 영업이익은 사업체당 평균 390만 원 줄었습니다. 도소매업이 1,290만 원으로 영업이익 감소폭이 가장 컸고 제조업도 1,000만 원대, 숙박 및 음식점 등 거의 모든 분야의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자영업자 위기도 심각합니다. 부산의 자영업 밀집도, 즉 인구 1,000명당 자영업자 수는 67.5개로 전국 평균보다 많습니다. 치열한 경쟁으로 10곳 중 1곳 이상은 문을 닫았는데 숙박업, 음식업 등의 순으로 폐업률이 높았고 최근 5년 동안의 자영업자 감소율 또한 전국 최고 수준을 보였습니다. 온라인과 대형마트, 홈쇼핑 등 소비 트렌드의 급격한 변화 속에 부산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 또한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국립부산국악원이 다음 달부터 2달간 선보일 부산 유일의 문화관광 공연을 마련했습니다. 부산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은 물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공연은 출연진에서부터 소재와 배경까지도 우리 지역을 근거로 했다는 점에서 벌써부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세민 기자입니다. 국립부산국악원의 대표작인 왕비의 잔치와 천생연분.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520여 회 공연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과 시민 등 8만 9천여 명이 관람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공연 장소만 부산일 뿐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공연으로 지역적인 특성이 없었다는 평가입니다. 다음 달부터 정기 공연에 들어가는 천생연분 시즌2. 신라시대 부산 연지못 별빛 아래 펼쳐지는 붉은 머리학 단장과 화랑을 꿈꾸는 낭도 흠모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영남이라는 지역적인 특성과 함께 부산의 강점인 동네 학춤의 명장면을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부산에서 사랑받는 동네학춤을 모티프로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어떻게 그게 춤의 기원이 됐을까 상상하실 수 있게 그런 마지막에 동네학춤이 이 창작과 어우러지는 장관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45차례의 공연은 기악단과 성악단, 무용단 등 모두 국립부산국악원 70여 명의 단원 자체 인력으로 마련된 첫 공연이어서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판타지 스토리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한국 무용의 틀 안에서 그 스토리를 표현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또 다른 저번 극과는 또 다른 무용극의 국악의 매력을 담아냈다고 생각해요. 한류 확산과 독창성을 반영해 만든 이번 공연은 대중성을 위해 허리는 숙이지만 국악의 품격과 자존심은 고스란히 지켰다는 비평가들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출범 10년이 지난 국립부산국악원이 순수 자체 인력과 지역의 특성을 살린 새로운 문화 관광 콘텐츠로 시험 무대에 올라섰습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남부경찰서는 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50살 장모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장 씨는 어제 저녁 7시 40분쯤 남구 용호동 47살 황모 씨의 집에 찾아가 며칠 전 황 씨가 소음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황 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쯤 동래구 온천동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47살 이모 씨가 검전기로 전선의 단전 여부를 시험하던 중 감전돼 쓰러졌습니다. 이 씨는 팔과 배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1만 2천 볼트의 임시 전기 공급 설비 전원이 꺼져 있는 것으로 착각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KT 위즈와의 홈경기에서 8대8 아쉬운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롯데는 3회와 4회 민병헌과 전주루, 윌슨이 홈런을 몰아치며 8회까지 7대5로 앞서갔지만 9회 초 동점을 허용한 뒤 10회에도 한 점씩을 주고받은 끝에 결국 비기고 말았습니다. 10개 구단 가운데 유일하게 30승 달성에 실패한 롯데는 9위 한화에 2게임 뒤진 꼴찌를 달리고 있습니다. 부산을 연고로 새롭게 창단한 BNK썸 여자 프로농구단이 외국인 선수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로 다미리 단타스를 선발했습니다. 지난 시즌 OK저축은행 소속으로 뛴 단타스는 평균 19.3점에 10개 리바운드를 기록하며 팀 공격을 주도해 신생팀 BNK썸에서도 맹활약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단타스는 현재 미국 여자 프로농구의 미네소타 링스와 계약해 경기당 9.8점의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부산대병원 청소시설 용역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용역 노동자들은 부산대병원이 지난 2017년 계약을 3년만 연장하는 방식으로 정부 방침인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고 있고 지금은 협의조차 거부하고 있다며 오늘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일부터는 부산대병원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조 대표들이 무기한 공동 단식 농성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부산고용노동청이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 내 병역 지정업체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해 83개 사업장에서 37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위반 내용에서는 근로기준법 미준수가 238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희롱 예방교육 부적정 54건, 노사협의회 미개최 42건 등이었습니다. 또 61개 사업장에서 연장 근로수당 등으로 지급하지 않은 체불 금액이 1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가 부산항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선박에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인 육상전원 공급설비 AMP 설치 사업을 본격화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 부산항만공사와 터미널 운영사 등과 함께 AMP 시범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연말까지 부산항 4개 선석에 AMP 설치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해수부는 AMP가 내년부터 본격 가동되면 부산항의 경우 해마다 선박 초미세먼지 68톤이 감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산관광공사가 마이스 산업 중간관리자 무료 온라인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부산 지역 마이스 기업 또는 유관 기업 중 관련 경력이 2년 이상이고 외국어 교육에 관심이 있는 종사자입니다. 교육 일정은 7월 원어민 온라인 레벨 테스트를 거쳐 8월부터 10월까지 석 달 동안 영어와 중국어 이러 3개 언어 중 교육생이 원하는 언어를 개별 맞춤형 온라인 수업으로 실시합니다. 오늘은 올해 첫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산 챙겨 나오셔야겠는데요. 장마 전선이 당초 예상보다 이르게 북상했습니다. 현재 제주도와 전라도를 중심으로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 경남 서부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졌고요. 이 비는 오늘 오전 중에 부산과 울산, 경남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내일 오후까지 20에서 6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돌풍과 함께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는 뚜렷한 비 소식이 없겠지만 주말에는 전국적으로 다시 장맛비가 오겠습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많은 비가 예상되고요. 비가 내리면서 당분간 기온은 크게 오르지 않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아침에 보내드린 MBC 뉴스투데이였습니다. 부산 지역도 오늘 낮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